네, 지난주 방고우가 어떻게 이 전도사에서 화가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밀레를 존경하면서 그린 농부의 삶 등 초기작들 저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찬용 전수님, 자 우리에게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방고우인데 실제로 생전에는 그런데 작품을 한 점밖에 팔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팔았던 작품은 그 남프랑스 뜨거운 아르레에서 그렸던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란 작품만 공식적으로 판매된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상상이 좀 안 됩니다. 왜 작품이 그 당시에는 한 점밖에 팔리지 못했는지. 당시에 인기가 많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좀 과감하고 역동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파격적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파격이란 단어가 전 제일 완벽하지 어.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조금 익숙한 단어로 인상파라고 얘기하는 그 예술 장르가 나왔을 때 이걸 처음 제대로 접한 반 고흐는 독학을 하면서 그걸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했다고 보시면 될 예. 것 같고요. 이게 기존에는 없던 방식이었다 보니까 당시 입장에서는 이게 완성은 완성인 거야? 미완성 아니야? 너무 낯선데. 그리다 만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뭐 이게 왜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다 보니까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 AI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했던 게 반 고흐의 작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생전에 판매한 게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를 구매한 분은 뭐 선견 지명이 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목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해 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이 사람도 화가였습니다. 안나 보쉬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화가가 산 겁니까? 맞습니다. 화가 겸 수집가로 보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건 이분은 사실 예술가로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기보다는 네. 반 고흐의 작품을 살아생전 처음 구매했다라는 거로 아.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그 정도까지. 그쵸. 그게 사실 오히려 의미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어. 같은데요. 사실 이 안나 보쉬의 동생이었던 외젠 보쉬란 인물이 반 고흐하고 서신을 교환하는 친구 사이였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안나였다 보니까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안목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뛰어난 예술 같은데 해서 구매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해외에 있는 안나 보쉬와 외젠 보쉬의 자료를 아카이빙해 놓은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는 네. 좀 연민이라고 할까요? 반 고흐가 동생이 지원을 해주고 있긴 했지만 작품도 못 팔고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니까 동료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소개되고요. 특히나 동생의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걸 내가 구매해주면 동생도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부분도 작용돼서 구매했을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연민에 따라서 작품을 구매해 준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맞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당시에 얼마를 주고 구매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400프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00프랑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네. 수치이다 보니까 현재 물가랑 좀 매칭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로 지금의 한 100만 원에서 오. 150만 원 돈으로 당시에도 소개되거든요. 꽤 높은 액수인데요. 근데 사실 미술품이 기본적으로 약간의 좀 가격이 고가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뭐 아트테크 이런 것도 많이 하시다 보니 국내 아트페어 같은 데 가보셔도 국내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은 작품도 사실 그 가격 이상의 물가 수치를 갖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 현재 물가하고 매칭시킨 개념이다 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대접해 줬다기보다는 그 나이대의 화가에게 그 동료로서 존중해 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그 반 고흐의 가치에 비해서는 사실은 엄청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돈이라고 하셨는데 그 작품에 그럼 지금 현재 와서는 얼마에 좀 거래가 되는 겁니까? 혹시 예상되는 가격 있으실까요? 글쎄 뭐 100억, 100억이요. 1000억까지. 역시 지금 사실 거의 정확하게 네. 맞춰주셨는데 실질적인 기록으로 말씀드리면은 2022년 11월 그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네. 이게 최고가를 한번 갱신하게 되는데요. 달러로 하면은 1억 1,700만 달러로 네. 판매가 된 거고 이게 하나로 하면 1,600억 원에 1,600억이요.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거의 정확하게 맞춰주셨다는 범위를 좀 생각이 넓게 잡긴 했습니다만. 네, 좀 크게 네. 뭐 물론 뭐 누구나 1,000억쯤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최근의 기록으로 하나만 더 붙여드리면은 올 봄에 사실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반고우의 정박한 배라는 작품이 430억 원에 판매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작품이 만약에 옥션에 나온다면 평균 거래가가 그래도 수백억 원에서 말씀하신 1,000억 원대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현재 작품이 이제 정박한 배라는 작품인가 봅니다. 네, 그게 봄에 이제 판매가 됐던 거고요. 네. 최고가를 갱신했었던 작품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란 작품이어가지고 이 두 작품이 요즘에 제일 근래에는 이슈가 됐었던 좀 고가로 판매된 작품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저희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작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작품들도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수준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오는 작품은 네덜란드 크렐러 밀러 미술관 소장품이기 때문에 네. 미술관은 학술기관이어서 국가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작품을 판매할 일은 거의 없다 보니 예상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다만 국보급의 작품들이 오는 거다 보니까 보험 평가액, 이 작품에 대한 평가액이 존재하고요. 이번에 국내에 들어오는 작품들의 평가액은 총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1조 원이요. 그렇죠. 말 그대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보물에 해당하는 국보들을 보물이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진짜 12년 만에 한국으로 보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네덜란드 크릴러 밀러 미술관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를 좀 보긴 했었습니다만 이 미술관은 근데 반 고우 작품들을 왜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겁니까? 이 미술관이 좀 매력적인 공간인 이유가 네. 사실 전 세계에서 반고흐 작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이름 익숙한 딱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미술관인 거고요. 네. 여기는 가족들의 기증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서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란 공간은 당시에 대부호였었던 안톤 크렐러 밀러와 헬렌 크렐러 밀러라는 이 부부가 그 안목이 이분들도 좋았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에 많이 수집한 게 아니고 딱 3점으로 시작하셨다는데요. 네. 1908년 반고흐가 세상 떠나고 18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이것도 마치 주식처럼 이분이 센스가 좋았던 게 한 번에 많이 사면은 시장이 흔들리고 가격 갑자기 오를 수 있다고 처음 샀을 때는 4천 프랑 정도, 그 당시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만 네. 투자해서 3점을 구매한 다음에 이걸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유화로는 90점을 가지고 있고요. 드로잉을 포함하면 180점에서 총 270여 점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고흐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생전에 반 고흐가 유일하게 팔았던 이 판매할 수 있었던 아르레 붉은 포도밭 얘기했는데 그럼 또 아르레에서의 작품, 다른 작품들 저희가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도 이미지가 소개된 거로 제가 보기는 했었는데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드로잉 버전 역시도 있겠지만 사실 그중에 아르레에서 그렸던 씨 뿌리는 사람이 기존의 반고흐의 초기에 어두웠던 색채를 벗어나서 반고흐의 위대함은 사실 미술계에서는 마치 음악의 절대 음감처럼 컬러리스트, 색채 예술가라고 해서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색채로 가시적인 걸 그대로 목격하는 게 아닌 그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폭발시킨다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던 예술가인데 그 전성기 작품에 해당하는 씨 뿌리는 사람 유화 버전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크렐러 밀러 미술관 갈 때마다 그곳에 늘 대표작으로 걸려있던 작품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와, 이거는 비행기 값 아끼기 위해서라도 가야 될 전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11월 29일 전시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좀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도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한번 더 깊은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